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신뢰도가 보십시오. 한국은 안 믿습니다. 이것은 어른을 믿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들. 자, 중국은 70%, 일본은 12%. 상당히 두 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이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이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중국은 이 공자를 이 도덕문이라 해가지고 안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국 교육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교육 방향을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공동체 의식까지 없어졌잖아. 그죠? 이런 애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나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명의 존귀함. 그 다음에 생명 경시풍조는 결국은 자신과 타인에게도 생명을 함부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뻑하면 성적이 좀 떨어졌으면 올라가가지고 비행을 해보겠다. 날개 없는 비행은 뭐 하겠습니까? 다 떨어지죠. 이것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사회에. 지금 청소년들 자살률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건데요.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자, 청소년들이 죽는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자, 자살률 OECD 국제 최고입니다. 하루 평균 1.8, 요즘은 2.5명, 3명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원인, 가족문, 친구, 이성, 성적, 정신적 질환이 가지고 결국 애들이 이렇게 자살로까지 이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의 그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렴 문제가 갈려갈수록 되어진다. 친족 대상으로 하는 이 박한상 군이죠. 이 친구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40명, 40명 더 이래요. 여러분, 이 문제 너무 많아서 참 말하기 힘들어요. 가까운 적은 몇 달 안 됐습니다. 노모가 그냥 게임만 오래 하고 31살 먹은 아들에게 게임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흉기 갖고 와서 어머니 머리를 쳐버리고 죽이고 어머니 갖고 온 그 카드를 빼가지고 다시 피해가 가지고 3일 4일씩 하고 있다가 부정대 돼서 친척들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신고했더니 이 아들내미가 어머니 이렇게 살해하고 자 태연하게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게임하고 짜장면 시켜서 먹고 그러고 카드를 가지고 밖에 나갔다. 이것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너무 참 무거운 소리가 해서 죄송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 자살이 스스로에 대한 최고의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입니다. 왜? 이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성공지상주의, 성적제일주의, 입시유리, 다혈적, 경쟁적 교육, 물질만능, 배금주의 사상 길어갈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 전자발전을 아무리 치운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폭행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이런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교육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자, 인문학이 학교에서 지금 퇴출당하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죠? 인문학에 대해 관심 없어요. 저도 사실 관심 없다가 나중에서 이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중에서 조금 관심 갖게 됐습니다만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인문학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 창의력 발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 떨어집니다. 게임 백날 첫날 해보세요. 이것만 반사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 쓸 때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글 쓸 때 아프죠? 글 쓸 때 아프죠? 다 느끼시죠? 여러분 왜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글 쓸 때 글을 쓰려고 하면 이 뇌는요 완전히 전 시스템 자동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말 뒤에 말을 이 논리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사고력이 여기서 막 구성됩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면은 뭐가 됩니까? 글을 많이 쓰면은 머리가 창의력이 막 튕겨납니다. 그 속에서.
예. 여러분 글을 쓴 사람들이 막 미쳐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글을 쓰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문장이 탁탁 튀어나올 때는 사람 미쳐버려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본 경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인문학, 사람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여기서 관심을 갖게 해줄 때에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신훈련입니다. 정신교육입니다. 아까 우리 뭐 잠시 부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온 데마다 지금 사회 평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보면 이제 기능 취미 위주입니다. 취미 위주. 정말 평생 교육하기 위해서 정말 학문을 탐구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는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전부 다 뭐냐 기능. 이거 해가지고 어떤 재화를 만드는 거 이것입니다. 정말 끊임없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대한 도전을 하게 하고 정말 여기서 그 어른들이나 참여자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학습하는 분위기로 가자. 그러나 독서의 일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그 딱 뭐 한 주간 하고 끝나고 아니면 뭐 한 템포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식 사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참 풀어야 될 숙제고요. 어차피 우리 주변에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대안을 세워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교육이란 뭘까? 청소년 교육의 가치가 뭔가? 저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춘천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그쪽에 역사를 좀 훑어봤더니 학도 호국병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우리나라 학도 호국생들이 많이 갔을까? 그때부터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 앞에 행동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는 민족은 두려가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무슨 책을 잡았으면 뭐 하겠느냐. 당연히 총을 잡자. 그래가지고 이 불의 앞에 그 아이들이 맞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춘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춘천에서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로 기르는 그 목적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불의 앞에 당당하게 하는 불의 앞에. 불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불의 앞에 여러분 굽신거리거나 불의 앞에 여러분 어정쩡하면요 반드시 그 불의가 그 아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불의 앞에 당당히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해서는 떳떳하게 호연지기를 필요해야 되겠다. 호연지기. 요것만 제대로 된다면은 어디 애들 던져놔도요 그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만 조금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함량을 위한 교육 구성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아마 이게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자, 인문 기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역사, 문학, 철학.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 인간어 교육이 안 됩니다. 인간어 교육이 안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학교에서 여러분 인문학을 여러분 자꾸만 없애버립니까? 학생 안 들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수로 해가지고 들어야 되죠. 교양을 할 때. 교양 해가지고 필수로 들어야 되죠. 왜? 들어야만이 왜 학문을 하는지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겠다는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